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죠? 시험이? 예. 그래서 우리 오래간만에 시작하니까 다짐하고 갑시다. 오늘만큼. 자, 준비됐죠? 예.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자, 세법을 2차만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1, 2차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뒤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질문 오는 것이 원초적으로 질문 많이 와요. 용어부터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예, 국가는 내가 시험 수업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했는데 그거 안 봐주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천차만별인데 오늘 세법은 100선 문제를 다루면 그거 가지고 어떤 분은 이 100문제를 다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죠? 다 소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보러 갈 것 대비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지문, 기출지문하고 예상되는 지문, 그리고 개정된 문제에 대한 지문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15문제니까 박스 문제 두세 문제 빼고 그러면 그래서 대략 한 73개 정도 지문으로 해서 조세 총량서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전부 다 맞는 지문이야. 잠깐 보시라고, 시험 보고 쉬는 시간에 보시라고 자료 오늘 나갈 겁니다. 프린트 수업 끝나고 가실 때. 그리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처음 하는 분들도.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미 유튜브에, 김성래 세법 유튜브에 오늘 나갈 지문 있죠? 73개 이미 해설 강의에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거 확인 먼저 하시고 프린트 보시면 그거 설명 듣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시험 보러 가서 쉬는 시간에도 그 프린트만 계속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선 100문제 푸는데 100문제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유사하거나 비슷한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3문제다 2문제다 그러면 그중에 한두 문제만 다루고 하나 정도는 생략할 수 있다. 그 생략하는 부분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밑에 정답이 있으니까 먼저 한번 체크하시는 걸로. 자,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 정리하셨죠? 요거 수정. 예. 정답 오류. 예. 그러면 물론 수업하면서 또 점검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 안 되죠? 자, 이제 오전에는 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덜 피곤하기 때문에 비중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예, 양도소득세가 비중이 제일 높은 단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부터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 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거, 양도한 자산은 국내 자산 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외국에 부동산 파는 것도 우리가 세금 내야죠. 근데 국내 자산하고 외국 자산하고 차이점이 뭐냐? 요거예요. 임차권 있죠? 임차권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여부 따지지 않고 다 과세를 해.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뭐는 임차권은 무한 것만, 등기된 것만,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자, 국내 자산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과세 대상 맞죠? 예, 임차권은 반드시 무한 거, 등기된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지 말고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는 임차권 설정 등기 돼야 안 돼.
등기부가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여러분 착각하면 임차권 등기된 것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등기가 된 그 부동산의 임차권 양도만 과세 대상이다. 등기 안 된 건 과세 대상 아니죠. 그러나 지상권하고 뭐는 전세권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그죠? 또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건 과세 대상인데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과세 대상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3번, 4번 이축권하고 뭐는 영업권은 부동산과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부동산과 같이 양도할 때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로 물어보는 거 답은 몇 번이냐? 임차권 등기 여부에 따라서 기출문제 보시면 답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생뚱맞게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부동산 무슨 업자? 여러분 개인이 부동산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낸다. 고정관념 깨라. 그죠?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샀다가 파는 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이잖아요. 사업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이죠. 종합소득세. 그래서 판매업자가 팔아야 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해서 임대하다가 나중에 뭐 했어요? 양도 팔았다. 이건 양도소득세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두 번째, 요건 생략하는 문제인데 여기 보세요. 자, 전세권하고 뭐는 이축권이나 뭐는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분리됐으니까 과세 대상 아니고 여기도 별도로 부동산과 따로 계산해서 양도하는 거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으로 갑니다. 요건 생략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점검하시고 다음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양도의 개념, 양도가 뭐예요? 팔았다 이거죠.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준 건 팔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대가를 안 받으니까. 근데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아. 돈으로 받든 물건으로 받든 대가를 받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했잖아요. 양도로 보는 거 과세 교환, 대가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현물 출자, 부동산으로 투자하고 대가로 주식 등을 받으니까 파는 거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보상금 받죠. 그것도 양도야.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지금 생략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졸업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틀린 건 5번. 왜 틀렸느냐? 여기 명의신탁은 등기 이전이 뭘로 돼 있어요? 매매, 교환. 명의신탁이 뭐예요? 부동산 실소유자 따로 있고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등기한 거 있죠? 이것은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 적어? 매매, 교환 이렇게 적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거지. 거기다가 명의신탁 그러면 하나만 하지. 명의신탁한 걸 숨기려고 하니까 부동산 넘겨줄 때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뭐라고 적어? 매매, 교환 이렇게 적었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뭐야? 명의신탁이야. 그건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그럼 뭘로 가요? 유상 이전, 대가 안 받고 준 거니까 증여로 간다. 명의신탁하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명의신탁은 명의만 빌려서 등기한 거지 실제로 사고 파는 거 아니니까 뭘로 간다? 증여. 그죠? 그래서 5번 요거는 이 지금 문제는 생략하는 문제니까 답만 체크했습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 4번 갑니다. 4번.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무슨 처분? 환지처분. 여러분 환지처분이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땅 소유자한테 땅을 받아가지고 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 옛날 땅 받고 새로운 토지로 주는 거지. 파는 거 아니요. 그래서 환지처분 딱 나왔어요.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잖아요. 다음 자기 소유 부동산, 자기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채무 뭐라고 그랬어요? 불리형 여기까지. 여러분 담보로 주는 걸 양도담보라고 하죠. 부동산 돈 빌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주는 건 파는 거 아니에요.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개 가서 채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행으로 인해서 경매가 개시됐죠. 그래서 자기 부동산 자기가 뭐 받았습니까? 낙찰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 생략. 자기 부동산을 경매로 보였어요. 낙찰받았다. 양도냐 아니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양도 아니에요. 예. 그러나 뭐는 내야 돼? 이거 표시할 때 옆에다가 이 지문은 취득세에서 물어봐요.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으면 취득세는 내는 거예요. 왜 내요? 여러분 경매가 진행되면 기존에 있던 등기는 다 발소가 돼. 그럼 다시 취득했죠. 그럼 자기 앞으로 다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래서 뭐는 내? 취득세는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가잖아요. 근데 교환이라고 나왔잖아요. 아니면 뭐 공매 절차를 통해서 또는 뭐 경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증여로 보지 않고 이건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죠? 다음 민법 규정에 재산분할 청구 이렇게 나왔죠. 재산분할은 뭐 하고 나서 이혼하고 나서 나눠 갖는 거죠.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건 파는 거야. 위자료 주는 건 양도. 재산 분할로 나눠 갖는 건 공유물 분할. 원래부터 자기 거야. 그래서 재산 분할로 이전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자,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5번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 있죠?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죠? 그 받은 거 양도로 보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하면 양도했다면 그건 양도소득세 내야죠. 또 사업 시행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토지를 채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있다가 사업 시행자가 제3자한테 뭐 하면 팔면 그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낙찰받았어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뭐는 취득세는 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생략하는 문제예요. 5번에서 틀린 건 몇 번이냐? 틀린 거. 자, 1번. 왜 틀렸느냐? 보세요. 불편하게 있는 토지의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편리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농지 토지를 교환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본다. 틀렸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농사 짓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농지가 있고 을소유 농지가 있는데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불구불하니까 농사 짓는데 경운기도 못 다니고 불편하죠.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저녁에 뭐 마신다고 그랬어요.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합의를 해. 그래서 이렇게 길을 똑바르게 하면서 요 토지 있죠. 요거 원래 누구 거였었어요. 갑소유 땅인데 누구한테 주고 을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요거 누구 건데 원래는 을 소유 토지인데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죠. 이 토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왜 바꿔? 목적이 불편하게 되어 있던 경계선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거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가지요. 자, 양도행위 봅니다.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전을 보였다가 투자했다가 여러분 주식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주식 샀다는 얘기고 토지를 취득하는데 투자했다는 얘기는 토지를 취득했다는 얘기야. 토지 취득했죠. 그러다가 그 토지를 뭐 했어요? 매각 팔아서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뭐하면 되돌려 받았다. 그건 이익이 생긴 거죠. 그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다음,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이 해제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거. 여러분, 요때 소유권이 환원되는 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 법원의 뭐 판결, 예? 또는 뭐 매매 뭐 원인 무효 이렇게 소유권 환원하는 건
되돌아오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금 요 판결 매매 원인 그런 말이 없고 여기서 계약을 뭐했다? 해제했다. 이건 자기들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 거지 지금 여기에 법원의 판결 또는 매매 원인 무효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뭐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다. 양도로 본다. 여러분 계약했다. 계약 뭐하고? 해지하고 소유권 넘겨받는 것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예? 보세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 제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10억 주고 취득했죠. 나는 10억에 팔았죠.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시 모여갖고 우리 거래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지 뭐. 그래서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오죠. 그것도 거래야. 아니 되돌려주고 받는데 그것도 거래로 보면 세금 내라는 얘기냐? 아니지. 세금을 안 내려고 양도로 보는 거야. 만약에 소유권 이전했는데 뭘로 가면? 증여로 가면 증여세 내야죠. 근데 뭘로 가면? 양도로 가면 여러분 생각해봐. 나한테 얼마 주고 샀다가 10억 주고 샀다가 얼마에 되팔았어? 10억에 되팔았으니까 매매 차익이 없죠. 소득이. 양도로 봐야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뭘로 본다? 양도. 왜? 받은 돈 다시 되돌려줬으니까 매매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지. 양도지만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뭘로 가면? 증여로 가면 세금 내야지.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양도로 본다. 다만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에 보시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누구 직계 존비속 간에 보는 양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볼 것도 없이 뭘로 가? 증여로 가요. 증여. 그런데 아까도 나왔듯이 부동산을 뭐 했습니까? 서로 교환하거나 또는 뭐 공매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경매 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렇게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뭐가 되면 입증되면 그때는 양도로 봅니다.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맞아요. 다음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지분 변동 없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분 변동 없는 거 그건 거래가 아니다. 공동으로 등기됐던 걸 자기 지분대로 나누는 건 지분 변동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맞고 아까 나왔죠. 5번 매매 원인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 읽어볼 필요 없어. 거래가 아니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해서 2번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소유권이 뭐할 때 환원 되돌아올 때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그것은 매매 원인 무효나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되돌아오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이전하는 건 또 다른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몇 번? 2번이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로 갑니다. 언제 사고 팔았느냐 이거죠.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 보세요. 언제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제 보였느냐? 양도를 했느냐? 취득한 날부터 뭐 할 때까지? 팔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뭐라고 해요? 보유 기간이라고 하죠. 가지고 있었던 기간. 이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공제 금액도 다르고 세율도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때 여러분은 취득세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지금 취득세가 아니라 소득세 계산은 법이 틀려. 예, 취득세는 언제 취득해요?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이죠.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라. 근데 여기서 취득은 취득세랑 관계 없어요. 여기서 취득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날짜 계산 시작해. 이거야. 날짜 계산 시작하는 시점을 취득시기. 끝내는 날짜 양도시기.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양도 및 취득시기라고 하는 거지. 취득세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별개. 그러면 1번
일반 자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래 뭐예요?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이 얘기는 뭐예요? 잔금을 주고받은 날. 잔금 준 사람은 그날 취득이니까 그날부터 날짜 계산을 시작하는 거고, 잔금을 받은 사람은 오늘 받았다 그러면 오늘 팔은 걸로 보니까 오늘까지만 날짜 계산을 끝내라. 끝나는 시점을 양도시기, 상대방은 취득하는 시점, 그죠? 시작하는 시점을 취득시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때 양수자가 취득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아니 공부가 아직 안 된 분은 아니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게 정상인데 왜 사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지금 굉장히 많아. 그럴까봐 혹시나 그러는데 안 했으면 말고야. 예? 그렇게 했을 때만 얘기야. 그러면 왜 사는 사람이 세금 내? 그럴 수 있지. 여러분이 나하고 부동산 거래하는데 10억에 거래하는데 여러분이 나보고 자꾸 업계약서 써달래. 얼마? 11억에 파는 걸로. 그럼 나는 10억으로 해야 되는데 11억으로 하면 세금 많이 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은 여러분이 대신 내줄게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싸게 파는 대신에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일부를 좀 내주겠다 그럴 수도 있다. 안 했으면 말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세금 받은 날이냐? 매매 대금은 아니야. 세금은 따로 계산하고 매매 대금 주고받은 날을 뭐라고 한다? 대금 청산한 날. 양도소득세 부분은 뭐하고? 제외하고 매매 대금 10억이면 10억을 주고받은 날을 대금 무한 날, 청산한 날로 한다. 맞죠? 그러니까 세금 부분은 뭐한다? 제외.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그랬죠.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뭘로 가?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다만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았다. 그럼 무허가죠? 무허가 건물은 언제 취득입니까? 사용승인서 교부일. 아니 무허가는 허가 안 받았는데 사용해도 좋다고 나옵니까? 이런 거 없지. 무허가니까, 불법이니까. 그래서 틀렸죠. 그 왜 틀렸느냐? 무허가 건물은요 자기가 사실상 사용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어디서 틀렸느냐? 다 틀린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만 어디서 사용승인서 교부일하고 사실상 사용일이 아니라, 중에서 빠른 날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 여러분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이라면 언제 얘기하느냐? 무허가 건물도요 전기수도 가스 요청을 하면 공급해줘. 그래서 한전의 도시가스 등의 그 건물에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된 것이 컴퓨터에 딱 날짜가 시간 초까지 딱 찍혀 있어. 일도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런 날을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사용일. 그러니까 허가받은 건물은 당연히 뭐고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한 걸로 보는데, 무허가 건물은 그런 거 없으니까 사실상 사용일로 갑니다. 자, 장기할부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셋 중에서 뭐하는 날?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은 셋 중에서 빠른 날이라고 그랬죠. 왜? 여러분이 내 부동산 내가 여러분한테 파는데 10억에 파는데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할부로 해달래. 할부로.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10개월 할부로 해줬어. 예? 그런데 10개월 할부로 했는데 할부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 그래? 지금 갈 데가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먼저 사용하면 안 될까? 먼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나는 해준다니까? 예? 그런데 공시법 선생한테 생각해봐. 공시법 선생이나 민법 선생님한테 아니 할부 계약해놓고 나 지금 돈 결제가 안 돼서 돈이 없지만 미리 들어가서 살면 안 돼? 그럼 해줄 사람이야? 안 해줄 사람이잖아. 대금 결제 안 끝났으니까 그 사람은 등기하거나 대금 결제 끝난 다음에 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할부는 그래서 뭘로 간다고 기억하지 말고 그냥 셋 중에 빠른 날로 가요. 또 법률에 그래서 맞고 수용되는 거 있죠. 수용되면 뭐 받아? 보상금 받잖아. 근데 보상금 받는 사람도 다 제각각이야. 어떤 사람은 보상금 조금 제시했는데도 그냥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다고 거부하면 수용 개시로 갈 수도 있고, 대금 결제 안 하고 등기 먼저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할부하고 수용은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맞죠? 다만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소유권 소송이 붙으면 판결이 아직 안 났죠? 그럼 판결 될 때 취득이에요.
양도. 그래서 그때는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5번 245조 규정의 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을 말하죠. 점유 시효 취득은 20년, 부동산의 경우는 타인의 토지지만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 표시했고,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 이상 점유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하고 나서 등기함으로써 취득, 이게 점유 시효 취득이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는냐? 등기한 날이야, 취득세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20년 전에 점유를 부한 날, 개시한 날 취득이다. 점유를 부한 날, 시작한 날.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에서 틀렸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 다시 갑니다. 소유권이 타인한테 아까 이전됐다가 법원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 판결 나왔죠? 매매 원인 무효. 법원의 판결 읽어볼 필요 없어. 거래가 아니다. 매매 거래 아니에요. 그럼 매매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부터 무한 날, 취득한 날. 자, 여기 보세요. A가 부동산 가지고 있다. 누구한테 팔았어요? 예? B한테 팔았어. 팔았는데 이쯤 돼서 원인 무효 판결 받아서 다시 뭐 되돌아갔어. 그런 다음에 쭉 가지고 있다가 그 재산 뭐 했어요? 양도했다. 그러면 이 거래는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팔은 거다. 그래서 당초 자산 무한 날, 취득한 날. 맞죠? 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취득할 때, 분양받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줬어요, 회사에. 그런데 아파트가 준공되지? 안 했어요. 원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이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대금 청산할 때까지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네? 그래서 보세요. 자, 분양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주고 여기서 잔금 다 줬어요. 대금을 뭐 했어요? 청산. 그런데 아파트는 이쯤에서 뭐가 됐다? 준공이 됐다. 아파트 이때 준공됐어요. 그럼 이거 취득할 때 잔금 줬죠? 근데 이건 취득이 아니다. 잔금 줄 때 목적물이 완성되지? 안 했으니까 준공된 날 취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얘기는 이 준공된 무엇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쯤에서 뭐 했다? 팔았다 얘기. 그럼 이 아파트는 요렇게 보유기간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잔금을 준 날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 얘기요. 이거 취득할 때 잔금 줬어도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됐으면 실제로 보한 날, 준공된 날 취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유기간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예. 계약금, 중도금 다 줬어도 줄 때 당시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으면 실제로 준공된 날 취득.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다음 4번. 여러분, 환지처분 그랬죠?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죠? 이거 새롭게 취득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전답을 취득해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이쯤에 가서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옛날 땅 뭘 주고 전답을 주고 사업이 무한 후에, 끝난 후에 지목이 뭘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대지로 바뀐 걸 새롭게 받았다. 이게 환지 받은 거죠. 옛날 땅 주고 전답 주고 새로운 땅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대지를 지금 뭐 했어요? 팔았어요. 그럼 이 대지는 요때부터 취득한 걸로 보느냐, 아니면 요때부터 취득한 걸로 보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취득한 걸로 보느냐. 1번, 2번, 3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은 얘기하면 환지받은 건 새롭게 취득이 아니야. 문의만 바뀐 거야. 문의만.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 그럼 취득 아니니까 이거 취득 아니야. 그럼 원래 환지받기 전 토지가 뭐야? 전답이죠. 전답을 부한 날, 취득한 날, 원래 부한 날, 취득한 날부터 요렇게 가지고 있다 파는 걸로 본다. 1번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환지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지? 환지처분 받은 날, 여기서부터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죠? 잘못됐잖아요. 틀렸어요. 뭘로 가요? 환지받기 전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새로운 토지 되돌려 받기 전 원래 토지에 부한 날, 취득한 날. 그래서 환지 받은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간다.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에서 틀렸습니다. 새로운 토지 받아가지고 파는 건 새롭게 취득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걸로 봐라. 다음, 이렇게 계약서 내용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뭐예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죠? 사실상 잔금지, 다른 말로 대금 청산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대금 청산한 날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대금 청산한 날 이 얘기는 사실상 잔금 준 날이잖아요. 그죠? 언제? 4월 15일 날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허가 빠르면 등기를 먼저 했으면 취득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한 날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늦죠? 빠르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원칙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이게 더 빠르죠?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봐라. 3번으로 가야 된다.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이 뭐?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이죠. 근데 대금 청산한 날이 뭐? 불분명하다. 그죠? 그럼 대금 청산하기 전에 먼저 뭐 했다? 등기했다. 그럴 때는 뭐 한 날로? 등기접수일로 가기 때문에 4월 며칠 10일 날 사고 파는 걸로 본다. 그죠? 예. 등기가 뭐하면? 빠르면 취득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사고 파는 걸로 봅니다. 됐어요? 예. 자, 이번에는 양도차익 계산에 대해서 봅니다. 필수. 자, 양도차익을,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무엇 빼요? 필요, 경비 빼서 무슨 차이? 양도차익 계산하죠. 이때 양도가격하고 취득가격 있죠? 이런 가격을 뭘로 하느냐? 자,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 양도와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원칙이야. 근데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뭘로 가고?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맞잖아요? 예. 그런데 2번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다. 실거래 가격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계약서 증빙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추계 결정. 그럴 때는 매매 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예. 왜? 추계 결정할 때는 순서가 매, 감, 환기 요 순서로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뀌었네. 그죠? 감정가액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잠깐 요거 지우고 순서가 요렇게 가야 돼. 매, 감, 환, 기 요 순서로 가라. 순서가 뒤바뀌면 이렇게 틀려요.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 여기 무슨 가액? 환산 취득가액이 있죠? 환산 취득가격은 취득가격을 모를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액 추계 결정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여기 보실래요? 양도가액을 몰라. 그럼 뭘로 가?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간다. 끝. 그래도 모르면 기준시가로 가는 거야. 그런데 뭐를? 취득 당시 가격을 모른다? 그럼 뭘로 가?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이때 요 환산 취득가격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뭘로? 감정가액으로 해야죠. 이게 없어. 그럼 양도가격을 뭘로 해야 돼?
기준시가로 하잖아요. 그럼 취득당시 가격은 있어도 필요 없어. 얘가 뭘로 가면 기준시가면, 즉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격 무조건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다음,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있죠. 요 매매사례가액하고 뭐 감정가액은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안에 비슷한 재산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나 감정평가한 금액 있죠. 그런 걸로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그러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짜고 거래해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 이런 경우는 이런 가격은 뭘로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짜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기어 틀린 건 몇 번? 2번. 자, 정리하면 원칙은 뭘로 가? 실거래 가격. 그죠? 예, 실거래 가격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매, 감, 환, 기. 이때 양도 가액을 모를 때는 환산 취득 가격은 관계가 없다. 그죠? 그리고 양도 가격을 뭘로 하면 기준 시가로 하면 취득 가격도 뭘로 가라? 기준 시가로 해야 된다. 그죠? 예. 자, 다음. 이번에는 생략하는 문제 11번은 체크만 하고 갈게요. 예, 틀린 건 몇 번이냐? 틀린 거 5번 틀렸어요. 보세요. 자,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10년 이내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10년 안에 팔면 2월 과세라고 하죠. 2월 과세가 뭐야? 지금 과세 양도를 하는데, 예? 증여를 했는데 몇 년 안에 팔면, 10년 안에 팔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게 2월 과세니까 10년 동안 지켜보겠다 이거지, 국가가. 그게 2월 과세예요. 그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은 증여를 받을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맞아요? 여러분, 양도차익 계산할 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격, 여기 보세요. 이거 많이 물어보고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남편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샀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누구한테, 부인한테 뭐를 했다? 증여를 했다. 이때 5억짜리를 증여했다고 그래요. 1억 주고 산 게 얼마? 5억짜리가 됐어. 그래서 얘는 증여받으면서 뭐네? 기본적으로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10년이야.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게 기준이에요. 10년 안에 팔았느냐? 지나서 팔았느냐? 지나서 팔면 정상이야. 그런데 몇 년 안에 팔면 10년 안에 누구한테, 타인한테 팔았다 이 얘기야. 얼마에? 10억에 팔았다. 10억에. 누가 팔았어요 지금? 부인이 팔았죠. 부인이 팔았잖아요. 양도소득세 누가 내? 부인이 내. 얼마에 팔았죠 부인은? 부인은 얼마에 팔았어? 10억에 팔았잖아요. 양도 차익 계산해야죠. 그럼 취득 가격은 얼마? 본인은 얼마 주고 증여받았어? 취득.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팔면. 남편 증여한 사람의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니까 1억. 이해가세요? 그리고 요때 납부한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으면 필요 경비로 증여세 들어가. 그래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여기는 얼마? 네? 4억 9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맞나? 아니 8억? 1억 들어갔다 그래. 1억. 그럼 얼마야 합치면? 8억. 8억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죠. 몇 년 이상?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공제해 주죠. 이때 무슨 기간? 보유 기간. 어떻게 계산해? 부인은 증여받고 팔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와이퍼가 가잖아. 비 오는 날 이게 뭐야? 증여자의 뭐? 취득 가격 있잖아요. 취득한 날, 여기서부터 본인이 뭐 한 날? 양도한 날. 이렇게 계산한다니까. 보유기간은? 날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증여한 배우자 등의 뭐 한 날?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 증여자의 뭐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한다. 이거죠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럼 여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를 받을 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무한날 무한가격 취득가격. 그래서 여기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얼마? 1억. 그죠? 증여자가 원래 얼마 주고 산 거야? 1억. 그거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증여자의 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됐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12번으로 가는데 이것도 생략하는 문제. 틀린 거 어디서 틀렸느냐? 자, 4번 보세요.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몇 년 건물 짓고 5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격을 뭘로 하면 환산 취득가격으로 하면 증여세가 너무 양도소득세가 너무 조금 나와. 그래서 건물 환산 취득가액의 5%를 계산을 해서 건물 가격의 5% 계산해서 세금에 더해서 내요. 그래서 왜 틀렸느냐? 100분의 10이 아니라 건물 환산 취득가격의 5%예요. 100분의 얼마? 5를 더해서 계산해서 세금에 더해서 내라. 세금이 너무 조금 나오니까.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으니까 그거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제 여러분 생략하는 문제는 그리 비중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참고로 한번 점검하세요. 자, 그럼 이제 13번 갑니다.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 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취득 가액은 당해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원가에 건설원가에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기타 비용을 부대비용을 다 모아라 더하라. 여러분 혼동되는 게 취득세 낼 때 취득가격 물어보는 거하고 양도소득세하고는 개념 자체가 법이 틀리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비용까지도 다 나중에 팔 때 공제해줘. 그런데 취득세 뭐 할 때? 취득세 낼 때는 비용 그런 거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하는 거지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비용은 관계가 없어. 취득세 내는 때하고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달라. 예, 그래서 여기 부대 비용을 다 모아라 더한다. 맞죠? 예, 여러분 양도 가액에서 무엇을 필요 경비를 빼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이. 이것이 적게 나오려면 필요 경비가 많아야 되겠죠. 이때 요 필요 경비에는 뭐가 있어?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 양도 비용, 이걸 다 합친 게 필요 경비예요. 이해가세요? 취득세 내는 거랑 관련이 없지. 취득세 낼 때는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어려운 건데 2번 취득가액에는 현재가치 할인 자금. 여러분 아주 어려운 단어 현재가치 할인 자금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1년 후에 만기라고 그래봐. 1년 있으면 1억짜리 채권이야. 얼마요? 1억.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가서 받으면 1억 받는데 지금 받으려면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가치로 계산했더니 9천만 원이다. 채권은 만기가 되면 얼마짜리인데 1억짜리인데 지금 현재로 계산을 했더니 얼마야? 9천만 원. 그럼 차이 나는 거 얼마? 1,000만 원. 그걸 뭐라고 그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러면 취득 가격은 보세요. 1억짜리인데 만기에 가면 1억인데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더니 계산해 봤더니 9천만 원이더라. 그럼 빼면 얼마? 1,000만 원. 이게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취득 가격은 9천만 원에다가 이걸 뭐하라? 더해라. 그래야 취득 가격이다.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자금 포함해요? 부가가치세 준 것도 포함한다? 포함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건 요거예요. 부당하게 시가를 포함한 거, 초과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그냥 요거 부당하게 시가를 포함한 거 초과해서 기재됐으면 그건 뭐한다? 제외.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요. 여러분 시가가 시중 가격이 1억인데 얘만 1억
3천만 원 기재됐어. 그럼 취득가격을 높게 기재했으니까 원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재했으니까 이게 높으니까 뭐가? 양도차익이 조금 나오겠죠. 요걸 줄이려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기재했어요. 그럼 시가가 얼마인데 지금 예를 들어 1억. 그런데 얼마로 1억? 3천만 원 기재했으면 초과하는 거 얼마야? 3천만 원은 여기 기재됐어도 그건 빼라. 그럼 뭘로 가? 1억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부당하게 시가를 뭐해서 초과해서 높게 기재한 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라 이거지. 이해가 돼요? 이런 걸 기억하지 말고 부당하게 시가를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요 지문에는 반드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까지 나와야 돼. 지문이니까. 법조문이 그거니까. 그래서 시가 초과액은 뭐한다? 제외 맞습니다. 다음. 다툼이 있어서 들어간 뭐 소유권 확보를 해서 들어간 소송비용 무슨 비용? 화해비용. 이거는 당연히 비용 필요경비 인정돼. 근데 여기서 꼭 나오는 게 뭐냐? 다른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뭐한 거? 들어간 거. 그건 뭐한다? 제외.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늘 지문에서 소송비용, 화해비용만 딸랑 나오지 않고 꼭 여기까지 끝나는데 보세요. 자, 이해를 해라 그랬어요. 상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10억 주고 취득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지급한 게 얼마예요? 10억 주고 취득했어요. 취득가격 10억이죠. 근데 이거 취득할 때 이거 10억은 상대방한테 준 돈이고 이거 취득할 때 다툼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소송비용이 별도로 1,000만 원이 발생했다. 이건 상대방한테 준 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잖아. 변호사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1,000만 원 들어갔으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두 가지예요. 이 비용은 요거 상가는 요거 취득한 사람은 요거 살 때 상가 사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에 대한 뭐 소득세 내야죠. 예? 그때 요 비용은 여기서 1,000만 원을 뭐해? 빼고 소득세를 조금 낼 수 있겠죠. 아니면 나중에 그냥 놔줬다가 이거 나중에 몇 년 후에 이거 뭐 할 때? 할 때 무슨 소득? 양도소득, 양도차익 계산할 때 무슨 경비? 필요경비로 넣어서 양도차익을 줄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살 때 소송비용이 들어갔지만 다른 소득 계산할 때 비용으로 들어갔으면 이거 양도할 때 여기 또 들어가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 그것도 이나저나 지금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럼 끝에 필요경비로 뭐 한 거? 산입한 거, 다른 소득에 들어간 거, 그건 안 된다. 시가를 뭐한 거, 초과한 거, 제외. 비용으로 들어간 건 제외.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맞죠? 다음, 4번.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하는 경우.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할부로 샀다는 얘기예요. 할부란 말이 없는데 여러분, 일시불 넣어주는 거하고 할부로 살 때하고 어떤 게 비싸? 할부가 비싸죠. 왜? 이자가 그 얘기예요. 원가에 이자가 붙었다? 할부다 이거지. 할부. 할부로 취득했어요. 그래서 거래가액에는 이자 상당액을 뭐한다? 포함한다. 여기 보세요. 일시불로 사면 10억이야. 근데 할부 조건을 했더니 여기에 뭐가? 이자가 붙었다. 예?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계약서에 얼마로 적었어? 11억 적었죠. 여기에는 뭐 또 들어가 있어? 이자도 들어가 있죠. 원가에 이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하라? 포함해라. 이해가세요? 예, 이게 그냥 취득 가격이야. 그럼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꼭 물어보면 나오는 게 여기 뭐라 그러느냐? 지급할 날짜의 지연으로. 지급기일 뭐라 그랬어요? 지연. 이제 1억, 11억을 할부로 계약했으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대금을 줄 때 지급할 날짜에 늦게 줬어요.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는 뭐?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그건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다음.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경우 아닌 자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분양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서 이를 뭐한다? 공제한다. 틀렸어요. 왜? 포함합니까? 취득가격에 더하라.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인데 5번 잘 보세요. 자,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 부가가치세는요. 부동산 사고 팔을 때 건물 가격의 몇 프로? 10%. 토지 말고 건물 가격의 10%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주고받느냐?
사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사업자면 부가가치세 주고받아야 돼. 여러분,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자지. 그 사람한테 상가 사면 사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줘야 돼. 왜? 파는 사람이 뭐야? 사업자. 본인도 사업할 거니까. 그죠? 근데 아파트, 개인과 개인끼리 아파트 사고 팔을 때 파는 사람도 사업자가 아니고 사는 사람도 사업자가 아니야. 부가가치세 계산 안 하고 그냥 매매 가격 하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받을 때 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죠? 분양받잖아. 그럼 회사는 사업자잖아. 그럼 분양받을 때는 당연히 건물 가격이 뭐? 부가가치세 주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래 봐. 건물만. 토지 말고 건물만. 분양 가격이 얼마? 10억. 그럼 거기에 10% 얼마? 1억. 그럼 얼마? 11억을 주고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이 두 가지야.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나 뭐 할 거야? 그거 가지고 임대사업 할 거예요. 사업자잖아. 그죠? 그럴 때는 사업하는 사람은 1억 세금 낸 거 부담이 크니까 통장으로 바로 환급해줘. 취득한 사람이 사업하는 거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아파트 사가지고 임대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거주할 거야.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환급을 안 해줘, 국가가. 그럼 손해보네. 그죠? 사업하는 사람은 환급받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환급 못 받잖아. 대신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그 부동산 뭐 할 때 아파트 팔 때 필요 경비로 넣어서 양도차익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환급 필요 경비가 아니야. 왜? 환급 받으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자는 부가가치세 준 거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 취득 가격에 포함을 해서 취득 가격이 많아야 양도차익이 적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취득 가격에 뭐 한다? 포함한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왜? 통장으로 환급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자, 이번에도 14번 갑니다. 소득세법상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무슨 경비? 필요 경비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약했으면 원인 제공자가 위약금 물어내야지. 그죠? 근데 얘는 해약을 했는데 지급했대 위약금을.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거지. 예, 위약금 물어준 건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어. 자기 귀책 사유지. 이건 비용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리고 매매계약 인도 의무, 이제 팔기로 팔았으니까 넘겨줘야죠. 명도 비용 이런 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부과받은 거 있죠?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위약금 물어준 건 필요경비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이제 요거 같은 유형이니까 15번은 생략을 하고 답 틀린 거 5번입니다. 5번 옳은 거. 여기 보세요. 시가를 포함한 거, 초과한 건 제외.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사람은 사업자지. 그러니까 환급 받을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인정 안 한다 그랬고, 지급기일부 지연, 지급할 날짜 늦게져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송비용, 화해비용 하면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돼. 그런데 끝에 다른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들어간 건 또 들어가면 안 돼. 이거 헷갈리지만 요거 정리하세요. 예, 그러나 5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 가격에다가 취득세 낸 거, 등록세 낸 거, 기타 부대비용 있으면 그건 다 더하라. 인정되죠? 이렇게 해서 5번이 맞는 지문이 된다. 됐습니까? 요게 오히려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아, 부당하게 뭐한 거, 초과자가 붙은 건 제외.
그죠? 그리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준 것은 사업자는 통장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국가가 세금 낸 거 환급 되돌려주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되돌려주지는 않는데 나중에 그 부동산 몇 년 후에 뭐 할 때 팔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 그죠?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필요 경비 인정되는데 다른 소득에 들어갔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16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밴드에도 올렸지만은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기 보세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작년에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했어요. 그날로부터 1년 동안 2023년 5월 며칠까지 9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자 조정지역 있죠? 조정대상 거기에 뭐 다주택자 2개, 3개,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팔면 원래는 20%, 20% 할증 또는 몇 프로? 30% 할증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 할증 안 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조정지역에 몇 주택, 2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양도를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요때 1년 동안은 뭐 한다? 뭐 할증 안 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 이렇게 1년 동안이 됐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금이 우리 10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5월 9일 지났잖아. 그러면 이제는 원래대로 보여야 돼. 할증하고 공제 못 받겠죠. 근데 이것을 슬그머니 1년 뭐 했어? 연장을 했어. 연장. 그러니까 언제? 내년 2024년이니까 올해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있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야 돼. 수정. 우리 어떻게 이제 조정지역의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을 뭐 해도 양도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또 조정지역에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다 팔아도 할증하지. 됐어요? 요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그 밴드에 올렸고 오늘 수업하면서 여기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 틀린 것 한 등기가 됐고 법령에 정하는 조정지역이다 그랬죠? 예? 이 얘기는 뭐야? 조정지역에서 주택 몇 개? 2개. 가지고 있다 팔면 공제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의미가 없어, 이제. 그죠? 좋아요. 그럼 봐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건물 조합은 입주권을 뭐한 거? 예?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맞죠? 이때 참고로 하나,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안 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조합원이 아닌데 그걸 사가지고 파는 거니까 투기죠. 그런 건 안 해준다. 다음, 혼인으로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으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팔면, 여기 보세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몇 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공제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났어. 5년 지난다면 혜택이 없어요. 이제는 5년 지났으니까 주택 몇 개 가지고 있다가 2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뭐하면 팔아요. 몇 년? 15년 보유하고 팔았죠. 원래 조정제 대상 지역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제받을 수 없는데 1년 뭐 했으니까 연장이 됐으니까 공제는 해줘요. 그런데 왜 여기서 틀렸느냐? 공제율에서 틀렸다. 2년 거주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것은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2주택, 3주택은 옛날 일반 자산과 똑같아. 1년에 몇 프로씩? 2%씩만 공제해줘.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몇 년 지나서 파니까. 혼인한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팔면 공제를 많이 해줘.
근데 몇 년 지나서 팔면 5년 지나면 혜택이 없어. 그냥 일반 자산과 똑같아. 다만 조정지역의 2주택이라도 연장됐으니까 공제 받죠. 공제는 받는데 공제율 40%가 아니라 몇 프로? 30%. 이해가십니까? 예. 다음 3번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기존 건물과 토지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요거 4번 보세요.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몇 년 보유? 10년. 그런데 5년 거주.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양도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 2년 가족에다 팔면 세금 내지 마. 비과세야. 비과세면 이거 계산 안 하죠? 근데 여기는 왜 하느냐? 고가주택이란 말이에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다는 얘기는 과세는 한다. 그게 왜 과세야? 실거래 가격 12억을 무하니까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인데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러려면 몇 년 거주해야 돼? 기본 2년. 이렇게 거주했죠? 그러면 거주기간의 1년에 4%씩이야. 5, 4, 20%. 그리고 별도로 10년 보유했죠? 여기도 몇 프로? 4%. 그럼 몇 프로? 40%. 그죠?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40%, 거주기간에 대해서 4%씩 해서 20%. 합치니까 60% 공제율을 적용한다. 맞죠? 1세대 1주택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다. 왜? 고가주택이 아니면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비과세니까 계산 안 하죠. 예, 그래서 60% 맞고.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 및 조정대상 지역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틀렸어요. 이제는 연장이 됐으니까 이미 우리 나갔으니까 연장됐으니까 이거 공제 돼안돼. 요거 공제 받아요. 그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틀렸다. 어디서? 조정지역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거 없어야 이제 공제 받으니까. 예, 그래서 답은 두 개로 2번하고 몇 번? 5번. 예? 예? 뭐요? 어떤 거? 16번 2번하고 5번이네. 2번하고 몇 번? 5번. 두 개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요. 조정지역에 이제 의미 없어. 그런 거 따지지 마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2개, 3개 팔아도 할증하지 않는다. 조정지역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가족이 다 팔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그거. 됐어요? 예. 혼동되는 거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정지역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자, 좋아요. 그러면 자 17번 마저 볼까요?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 설명 틀린 거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국내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 지분별로 공동소유자 각각이죠. 기본공제는 사람마다 공제해줘요. 10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마다 10명 각각 다 연 얼마?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 자산만 안 해주죠. 다음 2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에 의한 소득 중 뭐는 미등기 양도 자산은 공제하지 않는다. 맞죠? 3번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렸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는 다 공제해 주는 거예요. 틀렸죠? 예, 무엇 빼고? 미등기 빼고는 다 공제받을 수 있다. 4번 양도소득에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하되 감면소득 금액 외에 소득금액 중에서는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공제를 해줍니다. 250만 원. 그리고 국내 부동산과 신탁수익권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 모두 충족한 경우 각각 소득금액에서 얼마? 250만. 여기 보세요. 부동산 따로 얼마? 250만. 신탁수익권 종류가 서로 틀리죠? 별도로 얼마? 250만 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18번까지 하고 쉬는 걸로 하죠.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렇게 묶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2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제 다 공제받아, 그죠? 예.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적용한다. 기본공제도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 다음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요. 맞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엇은 안 해줘요. 미등기를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해져 있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런데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는 다. 그래서 맞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충족해야죠. 장기 보유 그럼 몇 년? 3년. 그러나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받지 않는다. 맞고요. 그럼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익의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여러 차례 팔 때마다 다 공제해줘. 몇 번이든 간에. 그런데 뭐는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연결했죠. 1년에 얼마? 250만 원만 공제해준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예. 자,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